그래도 얼굴은 또 이렇게는 또 처음 보시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바로 옆에부터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바로 옆에가 아까 그 네트워크 치과병원이 망했다던 어떻게 정정할까요? 아직까지는 안 망했대요. 아직까지는 안 망했는데 조금 실패의 기운이 보이는 우리 사실 춘천의 치과 그 매출이 100억 가까이 되고 구성원 수가 140여 명 되고 춘천 지역의 거점병원, 강원도의 거점병원으로 성장하고 있죠. 춘천의 치과의 송호용 대표원장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심사평을 가장 먼저 해주셨던 GF소아과 김우성 대표원장님입니다. 여러분 꼭 페이스북 친구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아주고 계신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입니다. 자, 네 번째는 빅큐리오 김진수 대표님이십니다. 네, 다섯 번째 앉아 계신 분이 마지막에 본인 하실 말씀을 다 몰아서 해주시겠다고 해주신 우리 서울대치대 여인성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앉아 계신 우리 슈퍼스텝 7 1회 대상 수상자인 최명희 부장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좀 질문들을 좀 드리고 채점을 또 기다리게 해보죠.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가장 인상적인 본인 여러분께서 도드라진 강연자 뭐 2명만 뽑아주신다면 오늘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 두 분을 뽑아주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 답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떤 분께서 제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준비를 한번 하십시오. 나에게 오늘 2명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여인성 교수님이? 아닌가요? 네, 준비를 하러 가시는 건데. 그러면 역시 1번이신 우리 김우성 원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마이크를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고유명수 김우성입니다. 네. 항상 처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을 7분의 이제 강사의 강의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7분 중에 인상적인 분 2분을 꼽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성함은 제가 맨 마지막에 강의하신 한지선님. 한지선 선생님의 내용이 재밌었고, 그러니까 내용은 뭐 의료 분쟁은 사실 심해지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많은 변호사분들 다 실직하시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건데 강의를 참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뽑자면, 아이고. 몇 번째이십니까? 몇 번째? 예, 아니 네. 오정민 선생님, 예, 괜찮아 성장통이야. 성장통은 우리 소아과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애들이 아파가지고 뼈가 아파가지고 잠 못 자고 찡찡거리고 보채고.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던 레지던트 때 새벽 3시에 엄마가 아기를 들쳐업고 왔어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매일 밤 울었는데 오늘 안 울고 잘 자서 놀라서 오신 거예요. 그 엄마 설득해서 집에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원래 성장통이라는 건 다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소아과 업계에서 밥장사로 통합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고 여기 계신 많은 스텝 선생님들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힘드니까 청춘이고 그런 거예요. 예. 저도 힘듭니다. 네, 오늘 그래요. 네, 김우성 원장님께서 한지선님 그리고 오정민님 두 분이 가장 도드라졌다. 강연의 구성력이나 또는 본인의 심정적인 고백을 잘 드러낸 공감적인 강연이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병태 교수님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뭐 다 우선 제가 되게 영광이고요. 이렇게 많은 미녀들 앞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카이스트라는 로고가 붙어서 그런지 여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영광이고요. 저는 뭐 경영학을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는 토픽을 좀 꼽아봤어요.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손혜림 선생님이 어느 병원의 역주행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주 크나큰 전략적 선택을 했을 때 구성원들이 그걸 어떻게 같이 극복해 가느냐 또는 성취를 하느냐, 이게 조직도 발전 그 선택이 특히 구성원의 웰페어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더더욱 어려운 결정인데 거기에 같이 승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돋보였고요. 그와 유사하게 그 한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이 조직을 문화를 바꾸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게 그 황지원 선생님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성장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조직을 바꾸는데 큰 개인의 노력들은 뭐 다들 열심히 사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토픽 중에는 그 개인의 노력이 조직 성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토픽 두 개가 아니었나.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직업적인 편견 때문에 이 두 분을 꽂았습니다. 뭐 그 감명 깊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강의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두 분의 그 노력을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황지원님과 손혜림 두 분의 강연이 인상적이었고 도드라졌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김진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크게 보면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바뀌나를 하나 보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앞에서 카이스트 교수님 말씀하신 황지원님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성장과 도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깊게 봤어요. 개인이 열심히 원장님 설득하고 그 다음에 직원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갔던 모습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도 이제 항상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가 많거든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본인이 어떤 변화를 자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걸 항상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잘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면 이제 오정민님이 괜찮아 성장청이야 이런 부분 피드백을 말씀하셨는데 보면서 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이제 겪어내는 것들. 저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동일한 그 어떤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겪은 경험성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얘기를 꺼내야 됐었는데 그걸 잘 꺼내 놓으신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지 않았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포스팅할 때 인스타그램에 감성들이 오히려 더 환자와 잠재 환자에게 더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감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들이 좀 있네요. 또 여인성 교수님 어떤 분들이 교수님께 와 닿던가요? 다 와닿았습니다. 다 와닿았는데, 아니 사실 이제 제가 이게 뭐 점수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뭐 점수를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 신 대표님께서 얘기하셔서 이렇게 하겠지만 뭐 차이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차이는 정말 그냥 단순히 여기 이 무대에서 보이는 그냥 무대 매너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제가 단순히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 지금 우승자라고 그냥 7분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저 이렇게 괜찮았다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감동적이었다 이게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라고 그냥 제가 그냥 두 가지를 억지로 뽑자면 이제 그 전하영 선생님 쉼터에서 피어나는 꽃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환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다가가려고 했던 그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대형 병원에 있고 이제 여기서 그냥 여기서만 듣고 그냥 나가셔서 아 거기는 뭐 이런 환자들이 많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대학 기관 병원에 있다 보면 그 개인 병원에서 조금 까다롭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의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저희 쪽에서 보는 환자들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환자들의 퀄리티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저는 제가 그 환자를 보기 시작한 게 98년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제가 기관 병원을 떠나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5년까지 지금까지 본 환자들은 염치 없고 예,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본인이 남의 배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신이 기관병원에 오셨군요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다는 아닌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냉랭한 자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이제 제가 이렇게 있었던 그런 딱딱한 마음을 조금 녹여주시는 것 같아서 좋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박지연 선생님의 지금은 나를 사랑할 시간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아기 엄마의 그 파워풀한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저 기관병원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른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기관병원에 있으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정규직이니 뭐 아니니 뭐 노조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데 이것도 또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는 다 잊어버리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직업이 굉장히 안정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양날의 칼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해서 안정돼서 이제 내가 생활도 보장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좋을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환경에 딱 놓여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퍼집니다. 그런 환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지금 상태에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기 낳고 이제 육아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거를 조화를 하기가 어려운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여행 떠나고 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자기 가치를 찾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대한민국 아주머님들 너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사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아주머님들에 대해서 아주머님들의 그 무례한 침범에 제가 사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러는데 지하철 상당히 힘듭니다. 이 아주머님들 이렇게 지나다니 특히나 이제 지나다니시는 아주머님들 좀 이렇게 키도 좀 자그마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사이사이로 막 왔다 가실 때 하실 때 보면 제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일단 핸드백부터 확 던지시고 막 이러면 상당히 상처받고 이럴 때 많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려고 아까 아껴두셨던 거군요. 이렇게 어딘가에 메모만 해두시고. 네. 최명희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전하영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치과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환자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스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노력이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저만의 노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하영 선생님께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너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좋은 상담자, 좋은 스텝이었지라는 반성,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출근했을 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환자의 관점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수화 부분을 배우면서. 그리고 손혜림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아 진짜 일을 잘하시겠다라는 느낌이 막 느껴졌고요. 저분이 내가 일하는 치과 옆에 계시면 정말 너무 두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스텝의 위치를 벗어나서 원장님과 좀 파트너십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나같이 이렇게 오너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혜림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저 원장님은 되게 복 받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채명이랑 일하는 저 원장님은 복 받은 사람일 거다라는 느낌이 가질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저를 좀 자극을 주시는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저를 좀 이렇게 뜨끔하게 해주셔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 같이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송호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쩔 수 없이 두 분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저는 한지선 실장님이랑 뭐 손혜림 실장님 아까 또 겹친 것 같은데 두 분을 일단은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하고 이제 밀접한 내용이고 집에 가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머지 뭐 선생님들도 다 기억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빼곡히 좀 적었습니다. 한지선 선생님한테는 사실 과감한 고객 만족의 최면에서 벗어나라 아까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떠들면서 다녔던 얘기가 고객 만족을 하지 말고 고객이 거꾸로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고객 만족의 체면에서 벗어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약간 좀 반발감도 생겼고 저 친구를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진료에 집중하라. 의사한테는 약간의 좀 자극적인 멘트. 두 번째, 환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거. 그 변함을 알아서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할까. 돌변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차가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말하면 더 고객한테 감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매번 더 많이 느끼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약간의 포인트를 맞추면 더 우리가 진료할 때 이런 의료 분쟁을 일으키는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한데 그 나머지 환자들은 진짜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상반되게 그런 또 느낌으로 이걸 좀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손혜림 선생님은 제가 왜 또 뽑았냐면 저희 예측과 네트워크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괜히 얘기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선배님들한테 사실 예측과 네트워크는요 제가 어디 가도 아직도 예측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여기 아시는 분이 있고 혹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객에 대한 이제 서비스 마인드를 새롭게 정리를 했고 치과에 대해서 치과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에 가장 근간이 되셨던 일을 많이 한 병원이 이제 강남 예치과였죠. 그리고 제가 지금 강의할 수 있는 한 거의 초석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MP 프로토콜이라든가 뭐 고객 진료할 때 개인적인 방에서 룸에서 진료한다든가 그다음에 전환 관리 뭐 다 이런 관리들이 예측과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파생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았다는 거 대신 힘이 좀 약간 미약해져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손혜림 선생님은 사실은 아까 그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네트워크에 있을 때 가져온 이점과 혼자 나왔을 때 그런 이점을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엔 개인 역량이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네트워크에 있든 뭐 아까 말씀하신 어디 가든 아마 이런 역량을 꼭 내실 분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실제 예치과 저도 이제 의료계에 들어오면서 실제 제가 의료계를 선배분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면 예치과의 박인출 원장님을 찾아갔고, 그 이유는 병원의 서비스, 병원의 어떤 행복, 구성원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주장하셨던, 또 그거를 또 사람들과 많이 지식을 공유하셨던 분이어서 저도 처음 찾아갔던 분이었네요, 원장님. 아마 심사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강연자 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한두 개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는 심사위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이 질문만은 꼭 하나는 던지고 싶었다. 강연자들에게 글쎄 저 강연 중에 이런 내용은 내가 좀 모호했는데, 또는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그 심사위원님들 한 가지 질문을 한 분에게 하는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저희 병원만 이렇게 브랜딩을 한 건 아니고 여러 병원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 병원에 맞게 동의서를 만들어라거든요. 지금 저희 A라인 치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쟁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걸 분석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또 만약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이런 상황은 저희 환자 중 몇 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병원에 맞게끔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치과의생사로 지금 6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대형 병원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진료실에서도 근무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가 됐었을 때 단지 치료만 끝나고 이제 벗어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찾고 싶고 여기 쉬었다 가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을 토대로 지금은 제가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면서 환자분들 예약 전화를 직접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그런 하나의 시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공간에 있던지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분을 조금 더 배려해드릴 수 있고 좀 더 생각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치과의생사라는 직업을 바꾸진 않을 거지만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게 그런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조금 더 매니지먼트적인, 그리고 조금 더 그분의 이야기를 공감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일에는 대학원을 제가 화요일에 가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로지 제가 남편이 좀 늦게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과를 저도 잡지 않고 퇴근 이후에는 제가 아이들을 오로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런 일정이 없다라고 하면 식구들과 다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고요. 아이들과 공부도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TV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아이들한테 충실을 하고요. 그 이후의 시간, 아이들이 잔 이후의 시간은 제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한테 휴가도 받아서 여행도 가는 것도 있고요. 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도 않지만 서로 배려를 하면 시간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곧바로 다시 또 질문해도 되죠? 사실 저도 아까 여행 간 거 궁금하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육아를 하시고 이제 또 직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육아가 어렵거든요, 되게. 그죠? 직장도 어렵죠. 뭐가 더 쉬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인 거 아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여행은요. 처음에 여행 갈 곳은 한국에 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멀리 가고 싶었지만 그냥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일본을 많이 갔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요코하마의 바다를 보는 벤치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또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일하고 육아하고 둘 중에 하나 꼭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저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 어려운 게 육아가 아닌가 진짜 그 정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서 그나마 조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369 복지제도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원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원들에게 더 많이 표현되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사실 저희와 파트너십을 하고 계시는 이제 닥프렌즈 측에서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팁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에서 어떠한 형태들로 운영해 나가면 이제 구성원들에게 좀 더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B&I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택하게 된 결정하게 된 제도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7분의 강연을 듣거나 또는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궁금한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거나 물어보고 싶은데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를 이쪽으로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최명희 부장님 거기 안 있어도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배울 점들도 역시 항상 강의를 들으면 항상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가장 오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병원과는 너무 실제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거든요. 오늘 역시 이거를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또 갈등을 또 안고 가게 되는데요. 항지영 선생님 병원 같은 경우에는 3년, 6년, 9년 단위로 이제 그 수익 배분을 직원들에게 돌린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은 그 직원은 배분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퇴사하는 직원에 어떻게 뭐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발표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년간, 6년간, 9년 단위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그 순이익으로 매출에 대한 그 배분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그 배분을 받은 구성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기간을 사실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간 내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다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원칙들이 세워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려고 퇴사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구성원과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중 질문을 뭐 한두 분 정도 더 들어볼까요? 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떨리네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다 같이 왔는데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운오리 새끼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꼭 오고 싶었고요. 근데 항상 매출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환자분들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더 상담 많이 하고 싶고 직원들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사실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항상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본적인 라인의 매출 정도가 솔직히 얼마인지 좀 조금 궁금해서. 네, 누가 어떤 분이 한번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분의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 연세관 치과 계신 분 중에. 네, 저희 병원은 사실 저희 또 뭐 연세 고음미소 치과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네트워크 치과입니다. 근데 2월 달에 원장님께서 단독으로 개원을 하시면서 물론 저희도 많은 시련과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고객을 생각하면서 했을 때 사실 매출적인 부분이 제 기준에 의해서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전 개원을 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강연 때 좀 언급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환자분의 수치로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이제 신한번도 수치를 언급해 드리면 그런 구한 환자분들의 소개가 많이 이어졌고 똑같이 저희도 인터넷 광고 다 해봤겠죠. 그러면서 매출이 사실은 이전보다는
수치적으로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네. 뭐 굳이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이제 저는 많은 병원들을 입장을 보는 입장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월 1억 정도를 하면 뭐 순이익이 한 4천, 40% 정도는 나오는 병원들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여서 그 정도 가면 제도적으로 이런 실험들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해보긴 하는데요.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심사위원들께 좀 더 여쭤볼게요. 그 집계가 다 됐죠? 네, 한두 가지 더 여쭙고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특히 직접 이 자리에는 경영학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병원을 오랫동안 경영 오시거나 야후코리아나 예스24처럼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를 역임하시거나 아니면 3차 병원에서 그 많은 수의 구성원들과 호흡하신 또 교수님, 또 현장에서 또 오랫동안 부장, 실장으로서 일을 해오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사실 이제 정답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저 역시 늘 갖고 있던 질문, 궁금증들이 이 조직을 경영함에 있어서 리더와 구성원들의 그 어쩔 수 없는 이제 의식의 차이 또는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가. 아까 저렇게 369처럼 이익을 배분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병원에 속해 있는 환경 자체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스톡 옵션이나 일반 IT 회사는 스톡 옵션이나 주식 배분을 통해서 저희가 다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병원은 의원급은 사실상 의사의 것이고 또는 병원급조차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리더와 구성원의 이런 관계 그리고 그게 또 공생하는 관계가 되려면 병원이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을 운영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 운영하면서 이제 항상 고민이 그런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주인 의식에 대한 강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웃으시죠? 그 병원의 주인은 저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게 아니니까, 그죠? 그 병원의 주인은 그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넌 노예인데 넌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노예가 기분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저희 직원이랑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는 같이 성장하자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제 제 직원을 평생 데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제 와이프도 평생 같이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직원을 평생 데리고 가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동안에 네가 성장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공부시켜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오신 많은 스텝 선생님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직원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는 안 크더라도. 네.